단순한 것에 대한 높은 숙련도. 앞 동영상에서 제가 수학은 생각하는 과목이 아니다. 생각 없이 하는 거다. 라고 얘기를 했고, 이 동영상은 그거하고 똑같은 일맥상통하는 이야기이고, 그 내용의 연장선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일단 이야기부터 하죠. 외발자전거 타면서 저글링하기. 저글링이 이렇게 물건 이렇게 던지는 거, 공 3개 이렇게 막 던지는 걸 저글링이라고 해요. 공 4개 막 이렇게 던져서 받는 거. 외발자전거는 뭔지 알죠? 자, 생각해 봅시다. 외발자전거 타면서 저글링을 배운다고 해봅시다. 저는 배운 적은 없어요. 하지만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 할 수 있겠죠. 자, 외발자전거 타면서 저글링 하기를 배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번, 외발자전거 타기를 열심히 따로 연습하고 저글링 하기를 열심히 따로 연습해서 그 두 개를 합친다. 2번, 외발자전거 타면서 저글링 하는 것을 동시에 같이 연습한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연히 따로 해야죠. 어떻게 두 개를 동시에 같이 해요? 맨 처음에는 외발자전거를 막 타겠죠. 처음에는 넘어지기도 하고 어쩌고저쩌고 하겠죠. 그러다가 외발자전거를 타는 것에 익숙해졌어. 능숙해졌어. 숙달했어. 마스터했어. 앞 동영상에서 얘기했던 생각 없는 경지에 도달했어. 무의식의 극에 도달했어. 그 상태가 될 때까지 연습을 하고, 저글링도 마찬가지. 저글링 할 때 맨 처음에는 생각하면서 하겠죠. 이렇게 더 떨어뜨리고 생각하면서 하겠죠. 근데 저글링도 막 연습을 해서 아무 생각 없이 저글링을 할 수 있는 단계에 도달하고, 그 상태에서 두 개를 합치면 외발자전거 타면서 동시에 저글링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외발자전거 타면서 저글링 하는 방법은 뭐냐면 따로 능숙하게 연습하는 거예요. 숙달하는 거예요. 마스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둘을 합치는 겁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어려운 문제, 소위 말하는 수능 4점짜리 문제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여러 가지 개념을 같이 물어보는 거예요. 삼가함수하고 로그하고 삼가함수 로그, 그리고 뭐 수열, 나머지 정리, 이것들을 섞은 문제를 내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을. 혹은 뭐 미분까지 섞어서 내는 거죠. 그러면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하면 풀 수 있냐? 이런 문제를 많이 반복해서 연습하는 게 아니고, 외발자전거 타면서 저글링을 동시에 연습하는 게 아니라 따로 연습한 다음에 합치는 겁니다. 내가 삼각함수 매우 능숙해졌어. 아무 생각 없이 삼각함수가 딱딱딱 나와. 내가 로그 능숙해졌어. 아무 생각 없이 로그가 딱딱딱 나와. 내가 수열 능숙해졌어. 아무 생각 없이 수열이 딱딱딱 나와. 그 상태에 도달했을 때 이 세 개를 합쳐서 풀 수 있는 문제는 아주 쉽게 풀 수 있어요. 근데 정말 많은 학생들이 여기에 도달하지 않아. 삼각함수 도달 못하고 로그 도달 못하고 수열 도달 못했는데, 이것을 짬뽕시킨 문제를 어떻게든지 풀어내려고 노력을 해요. 첫 번째로 이거 일단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두 번째로 익혔다 하더라도 시간 지나면 다 까먹어요. 이 각각도 다 익히지 못했는데 이거 짬뽕 낸 걸 익히면 기억하겠어요? 시간 지나면 다 까먹지. 그러니까 공부에 그 결과가 없는 거야. 나중에는 공부에 효율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공부하면 안 돼요. 수학은 전형적인 것들을 보자마자 답이 나올 정도로, 아무 생각 없이 답이 나올 정도로 충분히 연습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게 안 돼 있으면 어려운 수학 문제를 못 풉니다. 제가 똑같은 얘기를 농구의 드리블 버전으로 설명을 할게요. 제가 학생들한테 얘기해요. 난 농구 드리블 못한다. 그러면 학생들이 뭐라고 하냐면, 저는 드리블을 할 수 있어요. 막 이렇게 얘기해. 내가 농구의 드리블을 못한다고 말하는 이유는 뭐냐면, 나는 농구의 드리블을 할 때 공을 바라봐야 돼. 공을 안 바라보고 정면을 바라보면 공이 도망가. 그래서 나는 농구의 드리블을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학생들이 나도 그러는데? 그래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생각하는 농구의 드리블을 할 수 있다와 내가 생각하는 농구의 드리블을 할 수 있다의 기준이 다른 거예요. 학생들은 공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하면 드리블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고, 나는 공을 바라보면서 하는 거는 드리블을 못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정면을 바라보고 해야지. 자, 생각해 봅시다. 공을 바라봐야만 드리블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앞을 못 봐. 옆을 못 봐. 그러니까 경기장의 흐름을 못 봐요. 내가 이쪽으로 패스해야 하나? 내가 여기서 돌파를 해야 하나? 저 뒤로 패스해야 하나? 아니면 여기서 그냥 3점 슛 해야 하나?
경기장의 흐름을 못 봐. 상황은 판단을 못 해요. 이 드리블에 갇혀 있어서. 근데 농구 선수들은 그냥 공이 손에 붙어 있잖아요. 막 아무렇게나 해도 막 공이 손에서 안 도망가. 여기 보고 막 이렇게 해도 안 도망가. 그 상태가 되어야 경기장의 흐름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상황 판단을 할 수 있어요. 아까 내가 이렇게 여기 지웠지만 여러 가지 개념이 섞여 있는 문제가 있잖아요. 이 함수는 2차 함수의 꼭지점을 구해야 하고, 꼭지점을 구할 줄 알아야 하고, 로그의 성질을 알아야 하고, 삼각함수를 알아야 돼.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이 각각이 능숙하면, 아무 생각 없이 할 수 있으면, 무의식의 극기에 도달을 했으면, 요거 이용하면 되겠구나. 이 생각을 해낼 수 있어요. 근데, 나 2차 함수 꼭지점 못 구하는데? 나 2차 함수 꼭지점 어떻게 구하지? 이 생각에 갇혀 있으면, 이 각각의 생각을 합칠 수가 없어요. 야, 이거 로그 미변환 공식 이용하는 문제인데? 나 로그 미변환 공식이 뭐였는지 까먹었다. 로그 미변환 공식이 뭐였더라? 이 생각에 갇혀 있으면 이것들을 합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형적인 것들은 생각을 하지 않고 해야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전형적인 것들을 고민하잖아. 그러면 여러 가지 개념이 섞인 문제를 못 풀어요. 그러니까 전형적인 것들은 고민하면 안 돼. 그냥 저절로 나와야 돼. 드리블 할 때 드리블에 신경을 집중하면 안 돼. 아무 생각 없이 드리블이 돼야 돼. 드리블에 숙달돼야 돼요. 드리블을 마스터해야 돼. 그래야 그 다음 무언가를 할 수 있어요. 제가 학생들한테 엄청 강조하는 겁니다. 정의, 정리, 증명. 이게 어느 정도가 돼야 되냐면 아무 생각이 없어야 돼. 아무 생각 없이. 피타고라스 정리가 뭐냐? 직각삼각형에서 물론 피타고라스 정리가 뭐냐 그러면 학생들이 이식을 말해요. 그럼 이식이 뭔데? 그럼 대답을 못해. 직각삼각형에서 직각을 낀 두 변의 길이가 A, B이고 B변의 길이가 C라고 할 때 이 등식이 성립한다. 이게 피타고라스 정리 내용. 그럼 피타고라스 정리의 전형적인 예를 들어라. 그러면 3, 4, 5, 5, 12, 13 이런 전형적인 예를 들어야죠. 그리고 제가 동영상에도 얘기했던 9, 1 목용 이런 것도 전형적인 예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동영상에 올려놨던 9, 1 목용 이게 1, 1 이게 모두 1인 정사각형일 때 이 길이는 루트 2, 이 길이는 루트 5, 이 길이는 루트 10, 이 길이는 루트 13 이 전형적인 예. 그리고 또 여기가 30도야. 그러면 1, 루트 3, 2 이런 전형적인 예들. 이런 전형적인 피타고라스 정리를 배웠으면 이런 전형적인 예들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딱딱딱딱 끄집어내야 돼요. 특수각의 삼각비 40 직각 이등분 삼각형 할 때는 어떻게 되는지 이런 거 전형적인 예들을 할 줄 알아야 하고 그리고 이것에 증명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증명을 할 때도 고민하면서 증명하면 안 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짜자자작 쓸 수 있을 정도로 증명이 충분히 연습이 되어 있어야 돼요. 거기까지 도달하는 겁니다. 그게 제가 말하는 단순한 것에 대한 높은 숙련도예요. 만약에 여기까지 도달하잖아요. 피타고라스 정리 그 증명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피타고라스의 증명, 가필드의 증명, 바스카라의 증명, 유클리드의 증명 이 네 가지 증명이 있고 그리고 사실 더 있어요. 닮음을 이용한 증명도 있어요. 그리고 피타고라스 정리의 이게 전형적인 예를 제시할 수 있고 피타고라스 정리를 그냥 아무 고민 없이 막 말로 설명할 수 있어. 이 정도에 도달하잖아요. 그러면 어지간한 피타고라스 정리 문제는 그냥 보는 즉시 풀 수 있어요. 근데 많은 학생들이 거기까지 도달을 하지 않는 거야. 거기까지 연습을 하지 않는 거야. 그리고 피타고라스 정리 보고 문제 몇 개 풀어보고 나 이제 할 수 있네. 그러고 나서 어려운 문제를 풀으려고 해. 그러면 안 풀려요. 여기까지 도달을 해야 돼. 여기까지 도달을 해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또 예를 들면 전형적인 예는 엄청 많아요. 예를 들면 곱셈 공식. 중학교 3학년 때 곱셈 공식 5개 배우죠. 고등학교 1학년 때 이 5개에 추가로 9개를 더 배워요. 그래서 14개를 배워요. 그럼 제가 학생들한테 물어봐요. 중학교 3학년 때한테 야 곱셈 공식 적어봐. 못 적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곱셈 공식 5개를 쫙 적어야 돼. 아무 생각 없이.
고등학교 과정 곱셈공식 적어봐. 못 적어. 아무 생각 없이 곱셈공식 9개로 쫙 적어야 돼. 그 정도 수준에 도달을 해야 돼요. 그 정도 수준에 도달하면 곱셈공식에 관련된 어지간한 문제는 풀 수 있다니까. 그 정도 수준에 도달을 안 하니까 곱셈공식에 관련된 문제를 못 풀리게 되는 거예요. 곱셈공식의 변형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곱셈공식의 변형도 나는 학생들한테 곱셈공식의 변형을 외우라고 하지 않아. 곱셈공식의 변형을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변형시키는 능력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요렇게 생긴 곱셈공식으로부터 뭐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이렇게 변형하는 능력, 이렇게 변형하는 능력이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이 변형하는 연습을 저는 계속 시켜요. 그리고 이 곱셈공식의 변형이 능숙하다면, 숙달되어 있다면 곱셈공식의 변형 문제 그냥 보자마자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가 머릿속에 떠올라. 핵심은 곱셈공식의 변형을 이용한 어려운 문제를 막 풀어봐야 떠오르는 게 아니고, 곱셈공식의 변형 자체에 내가 능숙해야 돼요. 그래야 떠오르는 겁니다. 그리고 지수법칙. 학생들한테 지수법칙 적으라면 지수법칙 못 적어요. 수의 연산법칙 적으라고 하면 못 적어요. 이건 뭐 과학고 나오는 애들도 못 적어요. 지수법칙, 수의 연산법칙 적으라면 못 적어요. 그리고 로그의 성질 적어봐라. 못 적어. 사인 법칙 적어봐. 코사인 법칙 적어봐. 이거 적는 애들은 조금 있긴 있어요. 근데 막 고민하면서 적어. 사인 법칙이 뭐였더라? 고민하면서 적어. 그리고 사인 법칙을 사용하는 전형적인 상황에 대한 대처법을 물어보면 대처를 못해.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라 해. 코사인 법칙을 사용하는 전형적인 상황에 대한 대처법을 물어보면 대처를 못해.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라 해.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지수법칙은 증명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왜 지수법칙이 이렇게 되어 있는지 설명 정도는 할 줄 알아야 돼요. 수의 연산법칙도 증명은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이건 공리에 가까우니까 왜 그렇게 되는지, 왜 이렇게 돼야만 하는지 설명 정도는 할 수 있어야 돼요. 로그의 성질? 이건 증명을 할 줄 알아야 돼. 로그의 성질 증명할 줄 알아야 되고, 전형적인 상황에 대한 대처법도 알아야 돼요. 전형적인 상황에 대한 대처법이라는 건 뭐 이런 거예요. 로그 1m라는 3 곱하기 로그 3m라는 5는 얼마? 그냥 로그 1m라는 5지. 이런 전형적인 대처법은 할 줄 알아야 돼요.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도 마찬가지. 사인 법칙 증명할 줄 알아야 되고, 코사인 법칙 증명할 줄 알아야 되고, 그거에 대한 전형적인 대처법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또 뭐 있냐? 극한 배운 애들한테 야, 극한의 성질 적어봐. 수열의 극한이든 함수의 극한이든 극한의 성질 적어봐. 못 적어요. 샌드위치 정의 적어봐. 못 적어. 시그마의 성질 적어봐. 못 적어. 야, 미분 나누면서 접선의 방정식 배우지? 네. 야,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전형적인 문제가 몇 가지 형태가 있어? 그럼 애들이 막 고민해. 3가지 형태가 있어. 3가지 형태. 그래프 위에 한 점이 제시됐을 때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라. 접선의 기울기가 제시됐을 때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라. 그래프 밖의 점이 제시됐을 때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라. 3가지 형태가 있어. 이 3가지 형태에 대한 전형적인 대처법이 뭐니? 몰라. 대답을 못해. 또 미분 단원에서 극대극소 구하는 방법이 뭐니? 몰라. 대답을 못해. 이런 것들, 어떤 개념의 정의, 뭐 절대값의 정의가 뭐야? 애들 대답 못해. 끽해서 한다는 소리가 부호 뗀 소요, 무조건 양수로 만든 소요, 이따고 소리나 했었고. 역수의 정의가 뭐니? 그럼 대답을 못해. 끽해야 한다는 소리가 분자분모를 바꾼 수요. 그럼 내가 되물어봐요. 그럼 0의 역수는 뭐니? 0분의 1? 뭐 이런 대답이나 했었고. 자, 학생들이 수학을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어려운 문제를 못 풀어서 수학을 못하는 게 아니에요. 전형적인, 단순한, 너무나도 뻔한, 그거를 못해서 수학을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개념에 대한 정의,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바로 딱 나와야 돼. 함수의 정의가 뭐야? 두 집합 x에서 y를 한 대응을 생각할 때 x의 원소에 y의 원소가 반드시 그리고 오지간나 대응하는 대응관계를 함수로 한다. 그냥 이게 바로 팍 나와야 돼. 원의 정의가 뭐야? 평면 위에 한 점으로부터 일정한 거리에 있는 점들의 집합. 그냥 이게 바로 나와야 돼.
바로 나와야 돼. 예를 들어서 또 뭐 있냐. 삼각형의 합동조건 얘기해봐. 삼각형의 합동조건 3개 있는데, 삼각형의 합동조건 3개 있는데, 대응하는 세 변의 길이가 각각 같을 때 두 삼각형은 서로 합동이다. 대응하는 두 변의 길이와 그 낀각의 크기가 각각 같을 때 두 삼각형은 서로 합동이다. 한 변의 길이와 그 양끝각의 크기가 같을 때 두 삼각형은 서로 합동이다. 이런 말들이 내가 지금 고민해서 대답하지 않잖아요. 내가 뭐 어디 이렇게 프롬프트 보고 막 그거 보고 대답하는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이걸 어떻게 대답하고 있는지를 생각해봐요. 나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막 나와. 아무 생각 없이. 아무 생각 없이. 이게 아무 생각 없이 나와야 돼. 이 정도까지 숙달해야, 이 정도까지 마스터를 해야 어려운 문제를 풀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정도가 되잖아요. 그럼 진짜 수능 2등급 나온다니까. 그리고 제가 정말 강조합니다. 정말 당부합니다. 수능 2등급 나오기 전까지는 어려운 문제 풀지 마세요. 정말 부탁하는 거야. 앞 동영상에도 얘기했지만 학생들은 어려운 문제를 풀어야 수학을 잘한다고 생각해. 아니에요. 학생들이 수학을 못하는 이유는 어려운 문제를 풀지 못해서 수학을 못하는 게 아니야. 왜 수학을 못하냐면 이런 단순한 것에 대한 높은 숙련도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수학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순한 것에 대한 숙련도를 높여가는 거, 그게 수학을 배우는 과정이에요. 그리고 이 단순한 것에 대한 숙련도를 높이는 건 하루에 되지 않습니다. 내가 오늘 로그의 성질을 끝낼 거야. 로그의 성질을 막 연습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 보고, 그 다음에 또 보고, 그 다음에 또 보고, 이거 계속 반복해서 봐야 돼요. 그렇게 해야 이게 숙달이 돼요. 그리고 여기에 시간 투자를 하면 어려운 문제를 풀 시간이 없어. 어려운 문제를 풀면 여기 숙달에 시간 투자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학생들한테 정말 강조해. 어려운 문제 풀지 마라. 쉬운 문제 풀어라. 쉬운 문제 풀어라. 개념에 대해서 전형적으로 이 개념에 대해서 다 알고 있어야 한다. 개념에 대해서 알다는 거 이것도 제가 이미 동영상 다 촬영해놨어요. 개념을 안다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제목의 동영상이 있어. 그래서 개념에 대해서 다 알고 기본적인 전형적인 문제에 대해서 다 알고 곱셈공식 적어라 그러면 아무 생각 없이 적고 로그의 성질 적어라 그러면 아무 생각 없이 적고 삼수선의 정리 적어라 그러면 아무 생각 없이 삼수선의 정리 적고 삼각형 내심의 성질, 삼각형의 내심의 성질, 외심의 성질 적어라 그러면 아무 생각 없이 내심의 성질과 외심의 성질을 쫙쫙쫙 적어줘야 돼. 그리고 그거 증명해봐라 그러면 그 성질들을 증명할 줄 알아야 돼. 여기까지 도달하면 어지간한 문제는 그냥 보는 즉시 풀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정도 수준이 되어야 그때서야 겨우 어려운 문제를 풀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여기까지 안 되면 어려운 문제를 못 풀어요. 그리고 어려운 문제 공부해봤자 시간 지나면 다 까먹어. 생각해봐요. 이것도 기억을 못 하는데 곱셈공식 5개도 기억을 못 하는데 어려운 문제 푸는 거 연습했다고 그거 기억하겠어? 쓸데없는 공부하는 거지. 쓸데없는 노력하는 거고 쓸데없는데 시간 투자하는 거예요. 사인 법칙 적어라 해서 사인 법칙 적지도 못하는데 사인 법칙을 이용한 어려운 문제를 푼다는 게 말이 되냔 말이죠. 그거 어떻게 꾸역꾸역 읽겠다 한다라도 그걸 기억하겠어? 사인 법칙도 기억 못하는데 삼각형의 내각의 이등분선 정리를 적어라 하는데 삼각형의 내각 이 길이 대 이 길이는 이 길이 대 이 길이랑 같다. 삼각형의 내각의 이등분선 정리도 못 적는데 삼각형의 내각의 이등분선 정리를 이용하는 어려운 문제를 풀 수 있겠냐고요. 못 풀어.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를 푸는데 시간 투자를 하지 말고 그거 시간 투자해봤자 나중에 다 잊어버리는 지식이에요. 내 지식이 안 돼. 외발 자전거도 못하고 저글링도 못하는데 외발 자전거 타면서 저글링 하는 걸 배울 수 있겠냐고요. 둘 다 능숙하게 한 상태에서 배우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거를 그렇게 사람들한테 설명해줘도 사람들이 내 말을 이해를 못해. 그리고 또 끼켜서 한다는 소리가 오케이 이거 익혔으면 그러면 어려운 문제는 어떻게 풀어요? 어려운 문제 그냥 보자마자 풀어요. 외발 자전거 타면서 저글링을 할 수 있으면 외발 자전거 타는 것에 능숙하고 저글링 하는 것에 능숙하면 외발 자전거 타면서 저글링 하는 거 조금만 배우면 금방 익혀.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어려운 문제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단순한 것에 대한 높은 숙련도를 가지는 것. 전형적인 문제는 보자마자 암산으로 답이 딱딱 나오는 것. 그 상태가 되도록 연습하는 게 수학 공부예요.
수학은 생각하는 과목이 아닙니다. 예체능처럼 몸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야구공이 딱 날라오면 아무 생각 없이 공을 빡 잡는 것처럼 몸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몸으로 반응할 때까지 계속 반복 숙달 훈련을 하는 것이 수학 공부예요. 근데 내가 이것을 사람들한테 그렇게 얘기해도 사람들이 내 말을 이해를 못하고 못 알아듣고, 그리고 이 숙달 훈련은 혼자 해도 돼. 누구에게 배울 필요가 없어. 혼자 해도 된단 말이죠. 누구에게 배울 필요가 없단 말이죠. 전 동영상에도 얘기했지만 난 지금 내 이익에 반하는 말을 하고 있어요. 이거 숙달훈련 혼자 못해. 누군가에게 배워야 돼. 내가 가르쳐 줄게. 이게 나의 이익이 되는 말이잖아. 근데 난 지금 뭐라고 하고 있어요? 이런 숙달훈련 혼자 해도 돼. 누구에게 배울 필요도 없어요. 난 지금 내 이익에 반하는 말을 하고 있다고. 수학은 어려운 문제를 푸는 게 아닙니다. 어려운 문제를 풀으라고 강조하는 건 뭐냐면 가르치는 사람에게 이득이 되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를 풀으라고 하는 거야. 왜 그러냐면 이건 지속적인 돈이 되거든. 가르쳐 줬네? 까먹었어. 에이, 까먹었냐? 내가 또 가르쳐 줄게. 까먹었어. 또 가르쳐 줄게. 이건 돈이 돼요. 어려운 문제를 풀어라. 어려운 문제를 잘 풀어야 한다. 어려운 문제를 연습해야 한다. 이거는 돈이 되는 말이야. 그렇지만 나는 그 말을 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숙달해야 한다. 참 진지하게 생각해 보세요. 누구 말이 진실에 가까운지. 단순한 것에 대한 높은 숙련도를 가지는 거, 아무 생각 없이 풀을 수 있을 정도의 높은 숙련도를 가지는 거, 전형적인 문제는 보자마자 암산으로 하는 능력, 이 능력을 갖추는 것이 수학을 잘한다 라고 말하는 내 주장이 더 그럴듯하게 느껴지는지, 진실에 가깝다고 느껴지는지, 아니면 반대로 야 그런 거 다 필요 없어. 야 정의? 정리? 증명? 필요 없어. 어려운 문제를 많이 연습해야 네가 수학 문제를 잘 풀 수 있어. 이게 진실에 가까운 말인지 진지하게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마칠게요.